여러분, 오늘 참으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쓸쓸하고도 황망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신화,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주의, 맏딸 신영자전 이사장이 84세의 일기로 길었던 생애 여정을 마쳤습니다. 1942년생,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에 태어나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세대와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벌가 장녀라고 하면 어떤 삶을 떠올릴까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조원의 돈을 주무르며 그저 호의호식하는 동화 속 공주님 같은 삶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신영자라는 이름, 석자 뒤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 지독한 고독과 인고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잣집 맏딸로 태어났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칭찬 한마디를 얻기 위해 무려 80평생을 전쟁 치르듯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가슴 시린 일생. 오늘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세상의 화려한 조명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얼굴과 가슴 따뜻한 미담,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남긴 묵직한 인생의 교훈을 아주 깊숙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파란만장하고 외로웠던 한 사람의 삶을 기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배웅하는 작은 촛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시계바늘을 8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40년대 초반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해온 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입니다. 울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젊은 청년 신격호는 가난을 벗어나 보겠다며 단돈 84맨을 움켜쥐고 일본행 관부 연락선에 몸을 싣습니다. 그때 그의 고향집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딸, 영자,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 금이 환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조강지처 노수나 여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 타국으로 떠나보낸 아내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어린 영자에게 아버지는 그저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얼굴조차 희미한 존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일본에서 큰 돈을 번다더라. 이제 너희 모녀도 고생 끝이다라며 부러움 섞인 말을 건넸지만 현실은 시궁창 같았습니다. 남편이 송금해주는 푼돈마저 끊길 때면 영자와 어머니는 남의 지품팔이를 하며 모진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습니다. 어머니 노수나 여사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린 영자는 어머니의 그 거칠고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수백 번 맹세했을 겁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려야지. 눈물 안 흘리게 해드려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벼락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올 줄 알았건만 바다 건너 들려온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력한 가문의 여인과 재혼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리고 영자가 10살 남짓 되었을 무렵 가장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만 좇으며 속을 끓이던 어머니, 노수나 여사가 29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린 영자는
텅 빈 냉골방에서 굳어가는 어머니의 주검을 홀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날 영자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결핍이라는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훗날 롯데가 한국에 진출하며 아버지가 금이환영했을 때 훌쩍 커버린 영자가 처음 아버지를 대면한 순간 그녀는 이미 자신의 집안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인 아내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동주와 동빈을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로 여기며 끔찍이 아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골 구석에서 가난의 때를 묻히고 자란 첫째 딸 영자는 마치 아버지가 지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처럼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가족 모임이 있어도 그녀의 자리는 늘 가장자리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을 떠나는 대신 가장 지독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곁에 딱 붙어서 내가 저 아들들보다 훨씬 쓸모 있는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로 한 것입니다. 남동생들이 번듯한 유학을 마치고 엘리트 경영 수업을 받을 때 그녀는 1970년대 후반 롯데백화점 본점 건설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를 마시는 회장님 딸이 아니라 시멘트 먼지가 풀풀 날리는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인부들과 국밥을 말아먹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아버지가 여자는 안 된다며 자신을 내칠까봐 만삭의 배를 헐렁한 옷으로 숨긴 채 가파른 공사판 계단을 오르내렸다는 일화는 업계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을 굴지의 유통 공룡으로 키워낸 그 무서운 집념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경영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저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 어머니 잃은 어린 소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청춘과 피땀을 모두 바쳐 쌓아 올린 화려한 성벽은 노년에 접어든 그녀에게 가장 비정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되실 겁니다. 경영 일선에 선 신영자 회장은 대외적으로 철의 여인, 호랑이 고모로 불렸습니다.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불같은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 매장 순회를 돌 때면 진열된 상품의 각도 하나, 바닥의 먼지 하나까지 귀신같이 찾아내 호통을 쳤습니다. 임원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깐깐하고 차가웠던 그녀의 이면에는 자신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절절한 연민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와 함께 일했던 옛 직원들이 눈물을 훔치며 털어놓은 숨겨진 미담 두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롯데백화점 지하식품 매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한말단 여직원이 갑작스러운 중병을 얻어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이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 단계를 거쳐 신영자 회장의 귀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억 단위의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을 자신의 개인 돈으로 몰래 병원에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가 줬다는 말을 그 직원에게 하지 마라. 회장 딸이 줬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마음 편히 치료도 못 받는다. 그냥 회사에서 마련한 특별 기금이라고 해라.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백화점 구석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비좁고 난방도 안 되는 창고 같은 곳에서 찬 도시락을 드시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담당 임원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내 집무실 인테리어 바꾸려던 예산 다 빼라. 그리고 그 돈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부터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최고급으로 다시 만들어다. 우리 백화점에서 가장 꾸준히 일하시며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게 쉬셔야 하는 것 아니냐? 겉으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재벌가 회장님이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없이 가난하게 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결핍을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려 했던 뼛속까지 따뜻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이런 따뜻한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 중반, 그녀가 70을 훌쩍 넘겨 하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무렵 롯데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른바 형제의 난. 일본과 한국의 경영권을 두고 두 남동생이 벌인 진흙탕 싸움이 온 국민의 생중계 속에 벌어진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권력 다툼을 벌이는 동생들을 보며 장녀 신영자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롯데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봐야만 했죠. 그러나 진짜 비극은 동생들의 싸움이 끝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롯데그룹 비자금 및 로비. 수사의 칼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향한 곳은 바로 장녀 신영자였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대신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롯데의 방패 역할을 했던 그녀가 면세점, 입점 로비와 횡령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70대 중반의 노구, 한때 화려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임원의 호의를 받으며 백화점 개점 테이프를 끊던 유통의 여제가 푸른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그 뉴스를 보며 우리 선배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참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꼿꼿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제발, 제발 못난 어미인 저를 벌하시고 우리 아이들만은 선처해 주십시오. 수조원의 재산도 롯데라는 거대한 성벽도 그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 행여나 다칠까봐 온몸으로 막아서는 나약하고 가엾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일평 남짓한 독방 감방 바닥에 누워 그녀는 수없이 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아버지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내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쇠창살 뿐이구나. 무엇보다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치매에 걸려 병상에 누운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임종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평생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는데 영자야, 참 수고했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녀는 감방 안에서 홀로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그녀의 삶.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그녀가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잃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일어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복수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신영자 이사장. 하지만 바깥 세상 역시 그녀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진 않았습니다. 평생의 기둥이자 태산 같았던 아버지 신격호 회장은 끝내 2020년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피땀 흘려 키운 롯데백화점 경영 일선에서도 그녀의 자리는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쫓겨났으니 평생 원한을 품고 살 거다. 동생들과 다시 재산 싸움을 벌일 거다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온 여든 살해 노인은 오히려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린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롯데의 장렬하는 무겁고 숨막히는 갑옷을 비로소 벗어던진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수백억 원의 사재를 털어 오직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복지재단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 대신 달동네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그녀는 생전에 자신과 친했던 지인에게 쓸쓸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 아이들의 겁먹은 눈망울을 보면 내 어린 시절이 겹쳐 보여서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져요. 엄마 없이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춥고 배고팠던 그 끔찍했던 시간.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텅 빈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거든요. 평생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한맺혔던 그 깊은 결핍과 상처. 그녀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상처를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무기로 쓰는 대신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약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도 늘 춥고 외로웠던 여인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비로소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26년 2월의 어느 날,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 곁으로 머나먼 아주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84.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수조원의 은행. 장고도 롯데백화점의 화려한 샹들리에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어릴 적 울산 고향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별을 보던 그 소박한 밤,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다정한 부름. 우리 딸 영자야, 참 잘 자라주었구나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신영자 회장의 84년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함께 되짚어보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파도가 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들의 삶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 저렇게 많으니 얼마나 걱정 없이 행복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신영자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결국 삶이 주는 고통과 외로움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고 잔인했습니다. 돈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해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의 회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생 수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 찍혀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사람이 곁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들 챙기느라 혹은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일만 하시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숱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낸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꼭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야, 너도 참 고생 많았다. 그 험한 세상, 롯데 회장님 못지않게 치열하고 훌륭하게 잘 버텨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곁에 누운 가족의 주름진 손을 한 번만 따뜻하게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 하나뿐이니까요. 파란만장했던 롯데의 영원한 장녀, 아니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한 명의 인간 신영자님. 부디 그곳에서는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젊은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또 아버지의 자상한 미소 속에서 세상 가장 편안하게 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영자 회장의 굴곡진 일생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고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인사말이나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인생의 지혜 한 줄 한 줄이 우리 채널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께 또 다른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